입니다. 우리 집은 세 자매입니다. 세 자매 중 저는 막내이고 위에 언니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언니들은 쌍둥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외모부터 성격까지 도대체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쌍둥이 중 몇 분 먼저 태어났다는 첫째 언니는 얼굴이 정말 예쁜 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쁘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첫째 언니는 얼굴은 예쁜 반면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부를 꽤나 잘하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큰언니의 문제는 비단 공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공부야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언니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영심과 질투심, 그리고 자격지심까지 복합적으로 이래저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큰언니는 작은 언니를 질투하곤 했었는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언니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어요. 그에 비해 우리 작은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은 편이어서 부모님이 작은 언니를 유난히도 예뻐하긴 했어요. 언니들과 저는 4살이란 나이 차이가 나는데 어릴 적부터 작은 언니는 저도 잘 돌봐주곤 했었어요. 그랬기에 저도 작은 언니를 참 많이 따랐고 지금도 작은 언니와는 둘도 없는 자매 사이랍니다. 그런 작은 언니는 큰 언니와 다르게 그냥 얼굴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고상함 같은 것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은 얼굴만 예쁜 큰 언니보다 마음씨 착한 작은 언니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큰 언니는 그런 작은 언니를 항상 질투하곤 했는데 가끔은 큰 언니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언니들은 대학 입시를 보게 되었고 작은 언니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큰 언니는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가겠다고 고집을 피워댔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럼 큰 언니는 밥도 안 먹고 내내 울기만 했는데요. 그 뒤에도 명문대를 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렇게 다시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그것도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큰언니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져 갔는데요. 자꾸 작은 언니에게 시비를 걸어댔어요. 넌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얼굴이 그따인데. 그러니까 얼굴 관리 좀 해. 라는 말을 한다던가 대학을 가고 얼마 되지 않아 큰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모양이었는데요. 방학 때면 둘이 서울에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까지 굳이 작은 언니를 불러내서는 어디 가서 쌍둥이라고 하기도 창피하긴 한데 얘가 내 쌍둥이 동생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큰언니의 남자친구는 쌍둥이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라며 놀라운 표정을 짓곤 했다는데요. 착하기만 했던 작은 언니는 그런 큰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큰언니의 엽기적인 행동은 계속되었고 그런 큰언니의 행동에 작은 언니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작은 언니가 그 어렵다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집안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어요. 작은 언니는 부모님의 자랑이었기에 부모님이 좋아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오직 큰언니만이 그런 작은 언니를 못마땅해 했었는데 작은 언니 공무원 시험 합격 기념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파티를 했지만 큰언니는 그 파티조차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큰언니를 보며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큰딸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지 모르겠네. 착한 작은 딸이 이해해줄 거지? 라며 작은 언니의 눈치를 봤어요. 괜찮아. 언니 입장에서는 아직 취업을 못했으니까 속상할 수 있지 뭐.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너무 티내지 말고 언니 좀 잘 챙겨줘. 취업이 계속 안 되니까 요즘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역시 우리 작은 언니는 천사야 천사. 난 우리 작은 언니가 제일로 좋아. 제가 작은 언니 팔에 매달리며 어리광을 피워댔어요. 막내야, 너도 큰언니한테 좀 살갑게 대해줘. 네가 자꾸 이러니까 언니가 더 그러는 거야. 알겠지? 라며 작은 언니는 항상 큰언니 걱정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큰언니는 중견기업의 비서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 후 큰언니의 허세는 극에 달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월급으로 명품에다 뭐에다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기 바빴어요. 문제는 그렇게 카드를 펑펑 쓰고 다니다가 카드값이 빵꾸나게 이르렀고 작은 언니에게 자주 돈을 빌려가곤 했었는데요. 물론 큰 언니는 그렇게 빌려간 돈을 잘 갚지도 않았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언니는 그저 제발 돈 좀 아꼈어 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작은 언니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는데 작은 언니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남직원이 작은 언니에게 좋은 감정이 있어서 계속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언니는 큰 관심이 없었던 모양인데 착했던 작은 언니는 그저 친구로 지내자고 말했고 그 남자도 언니의 의견을 존중한 채 친구로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언니 회사에서 간단한 회식이 있었고 회식 후 집이 같은 방향이라며 그 남직원이 작은 언니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작은 언니가 계속되는 남직원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집 앞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마침 큰 언니가 작은 언니와 그 남자가 차에서 내려 잠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된 모양인데 그 둘에게 급히 뛰어가서는 남자에게 아는 척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얘 쌍둥이 언니예요. 네? 쌍둥이요? 윤지씨 쌍둥이였어요? 남자의 물음에 작은 언니가 네, 제 쌍둥이 언니예요. 라며 수줍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언니와 그 남자가 통성명을 하고 인사까지 했다는데요. 그 뒤 큰언니가 작은 언니에게 그 남자의 연락처를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하네요. 연락처 좀 줘봐. 너 그때 그 남자 눈빛 봤지? 너랑 나랑 쌍둥이라고 하니까 엄청 놀라잖아. 나한테 반했다니까? 그러니까 연락처 좀 줘봐. 그 남자도 혹시 7급 공무원 합격한 거야? 라며 작은 언니를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언니의 성격을 잘 알기에 작은 언니는 그저 내가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냥 연락처를 막 줄 수는 없잖아. 라는 말을 했다는데요. 그 뒤 큰언니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는 작은 언니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몰래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큰언니의 그런 행동에 그 남자가 기겁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때 작은 언니가 큰언니에게 김현지, 그렇게 막 전화를 하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 줄 알아? 라며 정말 많이 화를 냈는데 작은 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도 그랬던 것이 지금껏 큰언니가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작은 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때부터 그랬는데요. 작은 언니에게 질투를 느꼈던 큰언니는 작은 언니가 남자친구를 사귄다던가 또는 관심이 있어하는 남자가 있기라도 하면 그 남자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해서 참 난감한 상황을 만들곤 했거든요. 그러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는데 한 번은 작은 언니도 마음에 들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큰언니가 끼어들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큰언니가 계속해서 그 남자에게 들이댔는데 큰언니가 얼굴도 예뻤기에 남자가 잠시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작은 언니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때도 작은 언니는 그저 둘이 좋으면 사귀어야지 뭐. 지금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괜찮아. 라는 말만 할 뿐이었고 그런 작은 언니에게 거봐, 여자는 얼굴이 다야. 공부 잘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니까. 내가 조금 꼬시니까 금방 넘어오는 거 봐라. 남자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번 기회에 성형수술을 좀 하던지. 사실 네 얼굴보다 내 얼굴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큰언니는 항상 말을 함부로 하곤 했었는데 그런 큰언니를 보며 얼굴만 예쁘면 뭐해? 나중에 다 뽀록 날걸. 서로 대화도 안 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큰언니도 책도 좀 읽고 그래. 얼굴 예쁜 건 잠깐이야. 남자들도 금방 질려한다니까. 우리 작은 언니 좀 봐. 얼굴에 고상한 티가 팍팍 흐르는데 무슨 성형수술을 해? 우리 작은 언니 얼굴이야말로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매력적인 얼굴이구만. 제가 큰언니를 노려봤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게 막내라고 봐줬더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올라? 너 이리 와. 오늘 혼 좀 나봐야겠다.
라며 큰언니가 옆에 있던 책을 들고 저를 쫓아왔지만 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언니도 머릿속에 뭘 좀 채울 생각해. 얼굴에 화장이나 덕지덕지 바를 생각만 하지 말고. 라며 제가 큰언니를 피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어쨌든 그 뒤 큰언니와 그 남자가 사귀는 것 같았는데 물론 둘은 얼마 안 가서 헤어졌어요. 아마도 큰언니는 그 남자에게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다만 작은언니가 약간의 호감을 보이니까 그저 빼앗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언니는 항상 그랬어요. 작은언니가 뭔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도 큰언니의 그런 행동은 몇 번 더 반복되었었기에 참고 참기만 했던 작은언니가 결국 폭발해버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렇게 둘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까지 지르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큰언니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작은언니가 소리까지 지르는 모습에 우리 모두 놀란 채 멍에 둘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언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항상 내 걸 다 빼앗으려고만 하냐고. 우리 남직원이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 언니가 자꾸 연락하는데 그만 연락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언니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사는 거냐고. 작은언니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작은언니의 말에 큰언니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굴 예쁜 나만 좋아하니까 약 올라서 그래? 그러니까 여자는 얼굴이라니까. 우선 얼굴이 예뻐야 하는 거야. 결국엔 여자가 머리 좋고 그런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큰언니가 작은언니에게 소리를 질러댔고 평소와 다른 작은언니의 모습에 큰언니도 놀랐던지 더 흥분을 하게 되었는데 순식간에 둘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둘은 뒤엉킨 채 거실 바닥을 나뒹굴었는데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언니들에게 쿠션까지 내리치며 둘을 뜯어 말렸고 말이죠. 그 뒤 언니들은 한동안 말도 섞지 않은 채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큰언니가 작은언니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가족은 그런 큰언니의 행동에 많이 놀란 채 어리둥절해 있었지만 큰언니는 나름 진심 어린 표정으로 작은언니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큰언니를 보며 엄마가 그래도 맏딸이라 틀리긴 틀리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 맏딸인데 동생과는 좀 달라야지 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얼마 뒤 큰언니의 행동에 우리 모두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큰언니가 작은언니에게 갑자기 사과한 이유가 속속들이 밝혀졌는데 그걸 보며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랬어요. 큰언니가 다니던 회사가 나름 탄탄한 회사였고 그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던 큰언니가 인생 한 방을 누렸던 것 같은데 그 회사 사장 아들이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장 아들을 보며 큰언니가 마치 하이에나가 먹잇감이라도 발견한 듯 달려든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꼬셨는지 그 사장 아들을 꼬셨다는데 어느 날은 큰언니가 야, 김윤지, 내가 지금 누구랑 사귀는 줄 아냐? 나 우리 회사 사장 아들이랑 사귄단 말이야. 그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앞으로 내 인생 활짝 핀다 이거야. 큰언니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 두 사람은 회사에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는데요. 그 회사 사장 아들, 그러니까 큰언니 남친의 고등학교 동창도 그 회사 직원이었다는데요. 아무래도 큰언니 남친이 그 회사 사장 아들이었으니 고등학교 친구를 그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언니가 큰언니의 남친과 남친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던 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데 현지야, 너 쌍둥이라고 했지? 언니 남친이 물었답니다. 쌍둥이는 맞는데 둘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얼굴도 하나도 안 닮았고 성격도 하나도 안 닮았고 암튼 이상한 쌍둥이야 라고 큰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언니 남친이 언니에게 쌍둥이 동생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물론 언니가 신나서 휴대폰에 있던 작은 언니의 사진을 보여줬고 말이죠. 얼굴로만 따지자면 큰언니가 작은 언니보다 훨씬 예뻤으니 아주 자신있게 보여줬으리라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작은 언니의 사진을 가만히 보던 사장 아들의 동창이란 사람이 오, 내 이상형인데요? 저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라며 큰언니에게 물었답니다. 진짜요?
민수 씨 이상형이 좀 그렇네요. 난 엄청 예쁜 여자 좋아할 줄 알았는데요. 전 너무 화려한 스타일은 부담스러워서요. 근데 동생분은 뭔가 수수하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잘 좀 말해주세요. 그 남자가 다시 부탁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큰언니가 작은언니를 꼬시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여시 같은 큰언니 생각에 자기는 그 회사 사장 아들을 만나고 있었으니 그 친구를 소개시켜줘서 어떻게든 작은언니보다 잘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뒤 큰언니는 작정을 하고 작은언니에게 친한 척을 하면서 한 번만 만나줘라. 제발 내 체면도 있는데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만나면 되잖아. 라며 작은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런 큰언니의 부탁에 마음 약한 작은언니가 결국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딱 한 번만 만나고 안 만날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탁 절대 하지 마. 라며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작은언니는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꿈에도 모른 채 소개팅 장소에 나갔고 큰언니는 어떻게든 둘을 엮어주려고 안간힘을 썼고 말이죠. 그런데 소개팅을 다녀온 작은언니의 표정이 많이 밝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둘이 운명이었던지 작은언니는 소개팅한 남자가 꽤 마음에 드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 작은언니를 보며 어때? 괜찮지? 사람은 아주 착해. 큰언니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렇게 사람은 괜찮던데? 성격도 좋고 우선 나랑 관심 분야가 아주 비슷해서 말도 잘 통해. 아무튼 난 괜찮았는데 그쪽은 어땠는지 모르지 뭐. 라며 작은언니가 대답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남자 쪽에서는 이미 너한테 반해서 뭐 볼 것도 없어. 근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너 같은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할 수가 있는 거지? 라며 큰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렇게 작은언니는 그 남자와 나름 잘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큰언니도 회사 사장 아들이라는 남친과 잘 만나고 있었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너도 알다시피 내 남자친구가 우리 회사 사장 아들이잖아? 그래 알아. 네가 100번도 더 말했잖아. 드디어 우리 현지씨 인생 피는구만. 작은언니가 장난스레 큰언니를 바라봤어요. 근데 네가 만나는 그 남자는 집이 그냥 그런 것 같던데 내가 회사에서 보니까 출퇴근할 때도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것 같더라? 이러다 우리 둘 다 결혼하면 이래저래 신분 차이 나서 어떡하냐? 난 부잣집 며느리 될 거고 넌 그저 그런 집에 시집가서 평생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할 텐데. 큰언니가 마치 작은언니가 걱정된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지만 큰언니의 얼굴은 그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언니가 남친 집에 인사를 간다며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나 드디어 그 사람 집에 인사가. 나 이제 사모님 되는 거야. 라며 신나서 방방 뛰어다녔어요. 그래? 가서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하고 그 집이 그렇게 부자라면서. 근데 그런 집에서 널 받아줄지 걱정이구나. 에이 걱정하지 마. 그건 남친이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 라고 말을 했고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이것저것들을 잔뜩 사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큰언니가 남친 집에 인사를 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뛰쳐들어온 큰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큰언니를 보며 현지야 너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엄마 나 어떡해. 그동안 완전히 속았어. 그놈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라고. 라며 다시 눈물만 흘렸어요. 왜?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을 했다니. 몰라. 그리고 윤지 너도 네 남친이랑 헤어져. 무조건 헤어져. 라고 갑자기 작은언니를 노려봤어요. 나? 내가 왜? 우린 잘 만나고 있는데 우리한테 왜 헤어지라는 거야? 작은언니가 놀란 채 물었어요. 너 알고 있었지? 네 남친이 우리 회사 사장 아들인 거. 뭐? 그게 뭔 소리야? 네 남친이 사장 아들이라니. 그 순간 작은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몰랐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가 사장 아들이래? 네 남자친구가 사장 아들이라니.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때까지도 작은언니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는데 그런 작은언니를 보던 큰언니가
진짜 네 남친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작은 언니에게 다시 물었어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장 아들이 왜 날 만나겠어? 몰라. 너 그 사람이랑 당장 헤어져. 알고 보니 둘 다 사기꾼이었어. 지금 당장 헤어져.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럼 큰언니는 마치 미친 뭐 마냥 마구마구 악을 써대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는 문까지 잠궈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엄마가 작은 언니에게 이게 다 무슨 말이냐 그래? 네가 네 남자친구한테 전화 좀 해봐 라고 말했어요. 엄마의 말에 작은 언니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작은 언니 남자친구는 혹시나 작은 언니가 부담스러워서 만나지 않겠다고 할까봐 그동안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큰언니의 사연은 이랬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큰언니가 비서였기에 회사 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들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임원 두 사람이 말하기를 미국에 유학을 갔던 회사 사장 아들이 돌아와서 아무도 몰래 평사원으로 근무 중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연찮게 흘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큰언니가 그 말을 들어버렸고 말이죠. 그렇게 임원들의 말을 몰래 엿들은 큰언니가 사장 아들이란 말에 눈이 돌아가 버렸고 그 뒤 큰언니는 사장 아들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알아냈다는데 지금의 큰언니 남친이 사장 아들이라고 확신을 한 모양인데 큰언니 말로는 큰언니 남친이 고급 수입차에 옷도 비싼 명품만 입고 다녔다는데 딱 봐도 그 임원들이 말한 사장 아들이라고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사장 아들은 작은 언니 남자친구였던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작은 언니 남자친구는 작은 언니와 상당히 비슷했는데요. 옷도 그냥 수수하게 입고 다녔고 출퇴근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큰언니는 당연히 자신의 남자친구가 사장 아들이라고 확신했고 그날 남자친구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가다 보니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아무리 봐도 한 회사의 사장 집이라는 아파트가 정말이지 허름하기 그지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큰언니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기가 막힌 생각까지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며 남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앉았다는데요. 그 순간 큰언니의 남자친구 어머니가 둘이 결혼할 거라면서 결혼할 돈은 있나? 저놈의 자식은 쥐뿔도 없으면서 외제차나 끌고 다니는데 그것도 다 할부야 할부. 지금 그거 갚느라고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놈이야 저놈이. 그나마 친구 덕에 어찌어찌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놈이 도대체 뭔 결혼을 한다는 건지 당최 이해가 안 되네. 라며 큰언니와 남자친구를 노려보며 물었답니다. 그 말에 남자친구가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돈이야 결혼해서 벌면 되잖아. 둘이 맞벌이 할 건데 제발 그만 좀 해. 라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 순간 큰언니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살짝 나갔답니다. 너 설마 나 테스트하고 뭐 그런 거야? 내가 니네 집 며느리감으로 만나 안 만나 그거 확인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파트까지 빌려서 이러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며 남자친구에게 물었다는데 아마도 큰언니는 그때까지도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큰언니의 말을 듣던 남자친구가 뭔 소리야? 며느리감 테스트라니? 오히려 놀라서 물었고 그럼 이 집이 진짜 니네 집이라는 거야? 너 우리 회사 사장 아들이잖아. 큰언니가 간절한 눈빛으로 남자친구를 바라봤다는데요. 사장 아들? 누가? 내가 사장 아들이라고? 난 너한테 그런 소리 한 적도 없는데? 도대체 뭔 소리냐? 그리고 사장 아들은 내 친구 민수거든? 젠장,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큰언니 남자친구가 순간 입을 다물어버렸다는데요. 뭐? 그러니까 민수 씨가 사장 아들이라고? 근데 네가 왜 사장 아들인 척하고 다녔어? 그쯤에서 큰언니가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은데요. 자꾸 뭔 소리라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내가 사장 아들이라고 한 적 있냐고. 난 네가 나 좋다고 따라다녀서 너랑 사귄 거밖에 없는데 너 외제차 타고 명품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래서 난 네가 사장 아들인 줄 알았지.
그거야. 내 친구는 사장 아들인데 난 별 볼 일도 없으니까 친구랑 레벨을 좀 맞추려고 그런 거지. 그럼 넌 내가 사장 아들인 줄 알고 따라다닌 거네? 와, 너 진짜 무서운 여자구나. 무섭긴 누가 무서워. 너 때문에 난 망했어. 어디서 사장 아들 행사라고 다니는 거야? 완전 사기꾼에다 미친놈 아니야? 라며 큰언니가 소리소리를 질러댔다고 하네요. 그런 큰언니를 보며 큰언니 남자친구가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결국 그렇게 한바탕 난리치고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뒤 큰언니가 작은언니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떼를 써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언니와 남자친구는 성격이면 성격, 모든 것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요. 어쩌면 사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언니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된 겁니다. 결국 큰언니는 충격을 받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작은언니와 남자친구는 양가 가족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한 뒤 곧 결혼까지 했어요. 작은언니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큰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둘이 헤어지라고 아글아글 써댔지만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랍니까? 결국에 큰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언니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결혼식 내내 울상만 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작은언니는 형부와 결혼하고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요즘 큰언니는 회사도 그만둔 채 넋이 반쯤 나가 있어요. 그런 큰언니를 보며 마음을 곧게 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작은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결국 대로주고 말로 받는구나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큰언니가 정신 차리고 살아